저질스러운 몸뚱아리를 좀 혼내줘야겠다. 라는 약간 이상한 말상이 들었는데, 이제 내 몸을 좀 혼내야 그 사건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보직 이동에 대한 소문이 이제 나고, 오히려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타인들이 너한테 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물어봐? 보통은 이제 저한테 어프로치를,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 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순 관심 표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의 의중을 떠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또 돌고 돌아서 네가 보직 이동하는 그 부서에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뭐, 상대가 어떤 의도로 너한테 질문을 했건, 너는 네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지. 마치 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뭐 너는 가기 싫은데 뭐 가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뭐 이런 수동적인 느낌이 난다는 얘기야. 지금 너는 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네가 자원을 해서 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개념으로 지금 지원을 한 건데, 거꾸로 그렇게 이제 의도 파악이 되고, 이제 네가 이직을 했을 때 그쪽으로 거기서는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제가 뭐 여기서도 할 만큼은 했고,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원했습니다.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자식 봐라? 괜찮네? 가서 지가 즐기려고 하는구나,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응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가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기회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거를 이제 미처 이제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은 그렇잖아. 한 부서에서 뭐 7, 8년씩 오래 있었는데 다른 부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거든. 불편하잖아. 또 새로운 가서 또 적응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네가 가려고 한다라는 게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아마 보일 거고, 제가 뭔 생각을 가려고 하지? 이게 궁금하기도 할 거고, 뭐 아까 얘기했던 한편으로는 뭐 사고 쳐갖고 불편해서 뭐 쫓겨나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 거라 이거지. 뭐 하면 그게 이제 너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것만 생각해.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먹고 또 딴 데 가서 또 뽑아먹고 계속 그렇게 가면 되지. 연말이 되면 이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렇기는 해.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직이지만 보직을 이동하는 것도 이직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 어딜 갔던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최대한 내가 배워서 또 성장하겠다, 그걸 즐기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뭐 어디 가도 넌 잘 할 거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 그 업계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항공 관련 그 소식들 계속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랑 더 혼내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오래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태하게 되고 도태되고 안주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직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기업이 좀 조건이 좋아서 기업 안에서 보직 이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지. 뭐 예를 들면 뭐 빵공장 같은 데서 근무를 해도 반죽하는 사람이 뭐 한 6개월 했다 그러면 반죽이 최적화되었고 남들보다 훨씬 반죽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반죽만 했기 때문에, 반죽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방심하다가 다쳐요. 남보다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직업적 매너리즘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 일을 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야. 뭐 빵을 굽는 부서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소를 만드는 부서로 옮긴다든지, 뭐 아무튼 그 부서를 계속 6개월마다 이제 옮기는 거지. 그게 자기한테도 리프레시가 되는 작용을 하고 신선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갖고, 근데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반죽하는 데 왔더니 이제 다르게 반죽하는 거야.
아, 여기도 거치고 저기것도 다 이제 알다 보니까, 아, 반죽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전에는 단순히 노동에 의한 반죽을 했다면, 이젠 요령을, 혹은 조금 더 가치가 높은 반죽을 할 수 있는, 좀 방식을 달리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서로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이제 서로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하나의 직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뭐, 그걸 사회로 확장시켜보면, 직장을 바꾸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추천을 하는 거고, 지금 네가 이제 보직 이동을 한다라는 게 난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아, 네.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직이동을 하는 게. 맞아. 아, 더 이상은 이렇게 불안해서 못 버티겠어. 뭐 이런 지경까지도 갔었는데. 계속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고, 나중에 또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야 재밌지. 편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걸 취하게 될 생각을 해.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참 사람을 이제 나태하게 만들거든, 그게. 그래서 일부러라도 편하지 않게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 뭐 더 큰 재미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봐. 네, 정말 진짜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맞아. 반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놓인 상황에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뭔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 하게 됐어요. 자, 네, 얘기를 하나 해줄게. 세상에 배울 건 많아. 뭘 배워도 다 좋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다 배울 수는 없잖아. 그치? 네. 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되는 대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배운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 뭐 그거 나쁘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기왕이면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혹은 내가 관심 있거나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내가 이걸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점이 필요해. 한국에서 살면서 뭐 웹 검색을 하고 영어로 관련된 컨텐츠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영어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거 소프트웨어, 뭐 그다음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건 내가 볼 땐 기계를 이해하기 위한 혹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이해도 안 되는 거 암기해갖고 프로그램 언어 외워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 뭐 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어떤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어떤 신호를 어떻게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뭐 1로 해석이 되는지 0으로 해석이 되는지 디지털에서 그럼 어디까지 1로 넣고 0으로 넣을 것이냐에 대한 변수 이건 사람들이 결정해 줘야 되거든.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럼 기계가 혹은 소프트웨어가 이런 시그널을 이렇게 받아서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본질적인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난 굉장히 추천해. 소프트웨어 반드시 알아야 돼. 아무리 뭐 단순한 쇳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제어는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를 모르면 전반적인 기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 네가 지금 비전공자 입장에서 IT 관련 책을 보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일단은 지금 현재 내가 이걸 보는 목적에 따라서 발췌하고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정해져야 되지. 그래서 일단 한번 쑥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걸 발췌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보는 망정 지금 당장은 어떤 컨셉을 갖고 내가 이 책을 봐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